시장 들여다보겠습니다. 유의미한 자료나 설명을 통해 시장을 클로즈업 해주시는 분이죠. SPM의 김영진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파생상품 시장에서요. 또 새롭게 출시한 위클리 옵션이 있다고 해서 새로운 투자 대안처가 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일주일마다 만기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벌써 또 만기를 맞고 또 다음 주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 평가가 가격 효율성이 높고 또 유동성도 빠르고 가격 형성도 잘 되어 있다라는 시장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직접 투자해 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하고 달라졌다라는 건 예전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만기일이 왔는데요. 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죠. 그리고 그것이 9월 23일에 첫 상장을 해서 지난주에 만기가 한 번 도래를 했고요. 이제는 두 번째, 두 주차째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매주 이제 목요일 날 만기가 돌아오는데 그 중에서 한 주가 빠지는 것이 원래 옵션의 만기일, 그러니까 두 번째 목요일에 걸쳐져 있는 그 주에는 이 위클리 옵션이 상장이 안 되고 만기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 내내 목요일마다 이렇게 거래가 된다, 만기일이 도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전보다, 그러니까 미니 옵션이 상장됐을 때보다는 유동성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호가 갭도 적고, 물론 아직은 좀 호가 갭이 조금씩 있어서 거래가 되는 데 있어서 약간은 좀 원하는 수량을 원하는 가격에 다 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은 한 3주 차나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충분히 유동성이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기존의 옵션 거래 비중을 따져봤을 때는 외국인이 한 60% 되고요. 개인이 한 30%, 기관이 한 10% 정도가 됐었는데 이 위클리 옵션 쪽으로 가니까 지금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거래 비중이 외국인이 50%, 개인이 46%, 그리고 기관이 4%. 오늘 오전에 보니까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정도 개인이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향후에도 개인 쪽에서 좀 투자하는 기회를 노릴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기존의 파생상품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통 원하시는 게 월물 초하고 결제 부근에서 거래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프리미엄이 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적어지기 때문에 시간 가치 감소가 적어서 시간 가치에 노출되는 그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이 월물 초나 만기 쪽에서 거래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만기가 짧아진 상품을 이렇게 출시를 했으니까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 투자자분들은 이제부터는 사실 매주 기회가 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만기 주에만 거래하던 그런 분들이 이제부터는 매주 거래에 참가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옵션의 거래는 이 가능성이 없는 OTP 먼 거리에 있는, 그러니까 OTM 가격의 콜 풋 옵션을 이 매도를 하면서 점차 이 가능성 있는 쪽으로 줄여오면서 프리미엄을 이렇게 얻는 그런 거래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 거래가 좀 불리한 면이 있는데, 이런 위클리 옵션이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그런 불리한 점들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좀 개인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좀 약간의 레버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좀 로또에 대한 그런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을 가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로 이렇게 거래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도 포지션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프리미엄을 얻는 그런 거래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합성적으로 가야지만 그런 리스크를 좀 줄일 수가 있겠고, 실제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대표적인 종목이 파생상품이고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리스크가 이 옵션 쪽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 그리고 수익률은 좀 약간 낮아져도 합성 거래를 통해 가지고 좀 거래 지속 가능하게끔 기회를 계속 노릴 수 있게끔 전략을 꾸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보통 이 민감도라고 해가지고 델타, 감마, 세타, 그리고 베가, 이 정도 네 가지의 민감도 정도는 옵션 쪽에서 우리가 좀 숙지를 하고서 이쪽의 시장에 참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런 상품이 들어서면 이제 4분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진입 요건이 많이 완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런 위클리 옵션 쪽으로,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프리미엄이 적어진 쪽으로 접근할 그럴 가능성이 큰데, 이런 민감도 같은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합성 포지션으로 접근을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접근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좀 들어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옵션 거래는 만기가 한 달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위험 관리도 어렵고 거래 비용도 비쌌는데 이게 짧아진 만큼 관련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위험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략을 선택 가능하다라고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합성 거래 쪽을 좀 많이 하시면은 충분히 좀 리스크를 줄이고 큰 손실 없이 좀 다양한 전략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리테일 업무를 하는 중에서도 계속 이 파생 상품 쪽을 이렇게 접하고 그런 상담을 해왔었던 그 생각들을 해보면은 이렇게 합성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네이키드로만 접근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너무 큰 수익을 노리면서 또 큰 손실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합성을 권하시면 과연 이게 가능할까에 대한 저 스스로도 말하면서 좀 의문점이 있긴 한데 향후에는 그런 점들을 좀 구사를 하셔야지만 이 파생 상품 쪽에서 살아남고 적응이 되고 또 수익을 추구하실 수 있다라는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합성 포지션을 단순하게 아주 제일 알기 쉽게끔 한번 이 그림을 만들어서 합성 포지션의 좀 이해 쪽을 좀 돕기 위해서 만들어 봤는데 네. 하나는 그냥 우리가 콜옵션을 그냥 샀을 경우입니다. 맨 위에 그래프가 위에 쪽이 이제 수익을 나타내고 있는 그 곡선이 쭉 이렇게 그게 바로 나타나는 것이고 녹색 선이 아까 말씀드린 그 만기의 수익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라색이 시간 가치로 그 말씀드린 그 세타라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수직선 까만 선으로 이렇게 현재 지수를 놓고 보면은 만약에 지수가 상승하지 않을 경우라고 한다면은 녹색 선이 마이너스에 있고 세타도 마이너스에 있고 해서 지수가 움직이지 않으면 계속 불리한 포지션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 게 그냥 우리가 네이키드로 콜옵션 하나를 샀을 경우를 제가 그림으로 그려 놓은 것이고 그 아래쪽은 지금 ATM 콜을 사고 바깥쪽에 OTM 콜을 매도한 그러니까 약간 OTM 콜을 한 2대3 정도를 매도했을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녹색선이 위로 올라와 있는 것이죠. 현재가에서 녹색선하고 수익 곡선하고 모두 선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능성 없는 쪽에서의 수익을 윗그림에서 이제 녹색선이 저쪽 쭉 올라가는 그 가능성 없는 쪽의 수익을 이쪽으로 갖다 붙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끌어온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성 없는 쪽의 수익 부분에 대한 기대값을 없애고 리스크를 낮추고 손실될 수 있는 구간을 많이 줄이면서 전체적으로 좀 수익 곡선을 올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합성 포지션을 취했을 경우에는 콜옵션을 사가지고 상승을 원하는 그런 선택을 했을지언정 시장이 멈춰 있어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보통 옵션을 가지고 저렇게 구사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저 그림하고 약간 차이가 나게 그려지는데 네이키드 옵션, 위클리 옵션을 가지고 저는 합성을 했을 경우에는 저런 그림으로 그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클리 옵션의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합성 거래를 했을 경우에 리스크가 많이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해서 저거 말고도 사실 옵션의 거래에서는 무수히 많이 그러니까 합성을 할 때 어떤 그 레이시오 스프레드 같은 경우 비율에 따라서도 틀리고 이번 물하고 다음 물하고도 거래를 할 수가 있고 당월물하고 당월물 위클리 옵션하고 차이를 져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짝을 져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스프레드 같은 거래가 투자자가 원하는 만큼 꾸밀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거래 형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상승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상승했을 것인지 목표치에 따라서도 포지션이 틀려지고 만약에 상승을 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적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에 맞는 그런 롱숏 전략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위클리 옵션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다양한 그런 합성 전략을 꾸밀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 9월에 시장에 이제 시장이 많이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찾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연기금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외국인의 선물 매수를 좀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주식 매수 없이 외국인이 선물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저런 롱숏 전략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본다면 외국인이 왜 이번에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하고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재 시장을 파생상품의 시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기회도 또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9월 수급 흐름을 살펴봤을 때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물 시장에서는 양매도를 취하고 있지만 이 선물 시장 자체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파생 상품 시장 관점에서 시황을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네. 그 파생 상품의 시각으로 이 시황을 보면은 어느 정도 또 답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8월 26일 이후부터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은 코스피가 한 9.64% 상승을 하고 다우가 3%, 나스닥이 1%, 상해가 4%, 홍콩 H지수 같은 경우 3%가 잔뜩에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머징 마켓 ETF를 보면은 4.3%에서 4.9% 정도 이 밴드 내에서 지금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 쪽 코스피 수익률이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계속 반복돼 왔다라는 것은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또 이번에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코스피 디커플링 추이를 올해 좀 나타났었던 걸 제가 다시 한번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제가 빨간 박스로 이렇게 세 개가 그려져 있는데 맨 왼쪽이 1분기 실적 발표 이전에 나타났었던 역디커플링이고요. 네. 그다음에 가운데가 2분기 직전에 나타났었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맨 오른쪽이 지금 3분기 실적 시전 직전에 나타나고 있는 역디커플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디커플링이 나타나는 것은 실적에 따라서 저 가운데가 그러니까 빨간 박스권 사이사이가 1분기 실적 발표 때 좀 많이 벌어지고 또 그 빨간 중간에 박스권을 지나면 또 벌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 실적 시즌이 끝나면 저 박스권처럼 약간의 좀 수익률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는데 1월 반등시에는 반도체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사실 2분기에는 동반 급락하면서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를 찾기는 좀 힘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3분기 바닥에 대한 신뢰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 좀 틀린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맨 왼쪽에 있었을 때는 주식을 외국인 쪽에서 선물을 매도하면서 주식을 매수한 그런 케이스가 될 테고 가운데는 주식 선물 모두 다 매도한 케이스고요. 이번에 같은 경우는 주식은 반도체만 사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매도가 나타난 것이고 외국인은 선물 쪽에서 많이 샀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해석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이 흘러갈 것이고 탄력성은 3분기 실적 이전에는 나스닥보다 코스피가 더 상승 탄력이 좋을 거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외국인이 저렇게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생 상품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코스피 선물을 사면서 만약에 나스닥 선물을 매도를 하는 그런 페어 트레이딩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저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같이 외국인이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데 주식 쪽은 매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의 이유가 또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외국인 선물 순매수가 저 오른쪽에 박스권 저 기간 동안에 한 25,500계약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동시만기 이후에도 한 17,000계약이 들어와서 그것이 시장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차익거래를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차익거래는 한 1,700억을 연기금 쪽에서 들어온 것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선물 매수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롱숏 전략 쪽에서 들어온 그런 매수세가 아닐까. 물론 외국인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한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최근의 시장을 이해할 때 반도체 중심의 시장이 이어질 것이고 단기적으로 상대적인 강세가 이어져 오는 것을 외국인 쪽에서 지금 감안을 해서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고 외국인 선물 매수가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코스피의 상대적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론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2PM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선물 같은 시간 기대해 주시면서 2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